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지금 이더리움 자리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동안 이더리움도 함께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이 흐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것이 진짜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단순 반등 이후 눌리는 자리인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건 방향을 미리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어떤 조건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어떤 자리를 지키는지예요. 오늘 브리핑에서 이더리움 15분봉 기준, 현재 흐름 구조와 시장 분위기, 핵심 저항과 지지 구간, 그리고 상승 시나리오, 하락 시나리오까지 실제 트레이더처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에서 어떤 조건이 나와야 대응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잡힐 거예요. 우선 큰 흐름부터 볼게요. 현재 이더리움은 최근 하락 이후에 단기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근 반등 과정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다시 정배열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22동 평균선 기준으로 봤을 때 캔들이 그 위에서 버티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볼린저 중심선 위에서도 유지되려는 모습이 함께 포착됩니다. 이건 단순히 캔들 몇 개가 오른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매수 쪽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도 함께 터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거래량 없는 반등은 힘이 약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된 반등은 시장에서 실제 참여가 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은 강한 추세 상승이라기보다 하락 이후 반등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캔들이 강하게 올라오면 바로 추세 전환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추격 진입을 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시장은 그렇게 쉽게 방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살아있는 구간에서는 세력이 위아래로 유동성을 흔드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갔다는 사실보다 어디서 어떻게 버티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 구조를 이해했으니 이제 차트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저항 구간을 짚을게요. 현재 15분봉 차트 기준 2139에서 2145 구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구간이 현재 단기 매물 압력과 볼린저 상단이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매물 압력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전에 이 가격대에서 매수한 분들이 본전이나 소폭 이익 구간에 들어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나 매도 압력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거래량 없이 윗꼬리 형태가 반복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다시 반등 실패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윗꼬리가 반복된다는 건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에서 매도가 꾸준히 막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구간을 거래량과 함께 유지하게 되면 분위기는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단순 가격보다 회복 이후에 그 자리를 실제로 유지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저항 구간에서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붙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항 구간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 지지 구간을 볼게요. 현재 가장 중요한 지지는 2127에서 2122 구간이에요. 현재 단기 이동 평균선들과 최근 눌림 매수 반응이 몰려있는 자리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가격대에서 매수 주문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전에도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 구간을 의미 있는 지지로 인식하고 있어요. 즉 이더리움이 이 구간 위에서 계속 버틴다면 현재 반등 흐름은 아직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 분위기는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지를 지켜주던 매수 세력들이 버티지 못한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2119 아래까지 밀리기 시작하면 최근 상승 자체가 단순 쇼커버였다는 해석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을 보실 때 2127을 지키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이것이 단기 방향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거예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파악했으니 이제 보조지표가 이 흐름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RSI는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RSI가 60 이상이라는 건 단기적으로 매수 힘이 매도 힘보다 우세하다는 의미예요. 중립 구간은 50인데 현재 그것보다 위에 있다는 건 시장에서 매수 참여가 살아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MACD도 아직 완전히 꺾인 구조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이 살아있다는 것과 무조건 계속 올라간다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MACD 히스토그램을 보면 상승 힘 자체는 살아있지만 속도는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이 강한 폭발 상승보다는 상승 이후 눌림이 건강하게 유지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구간에 가까워요. 보조지표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건 지금 당장 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힘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신호예요. 보조지표 흐름까지 봤으니 이제 본격적인 시나리오를 볼게요. 먼저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더리움이 2139 이상에서 안착하면서 그 다음 눌림이 나와도 저점을 높이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그때 추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어요. 저점을 높인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게 바로 매수세가 살아있다는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내릴 때마다 더 높은 가격에서 받쳐주는 세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특히 거래량까지 다시 증가하면서 2145 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강세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서 기존 숏 포지션 청산 물량까지 붙으면서 위쪽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숏 청산이 붙는다는 건 하락에 베팅하고 있던 세력들이 손절하면서 강제로 매수가 나오는 구조를 말해요. 이 흐름이 겹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실제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상승 시나리오만큼이나 하락 시나리오도 반드시 열어둬야 합니다. 만약 현재 자리에서 반등 거래량이 줄어들고 2127 구간을 다시 이탈하면서 반등이 약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아래 유동성을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많은 롱 포지션들이 아래 지지 근처에 손절을 몰아두는 경우가 많아요. 세력 입장에서는 그 손절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 더 낮은 가격의 물량을 확보한 뒤 다시 올리는 흐름이 가능해요. 이게 바로 페이크 반동 이후의 재하락 구조예요. 올라가는 척하면서 롱 포지션을 유혹하고 실제로는 아래 손절을 노리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만약 2127 이탈 이후에 리테스트에서도 회복하지 못한다면 2122 그리고 2119 아래까지 추가 하락을 열어두는 대응이 필요해요. 이 구간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지금 반등했던 흐름 전체가 단순한 페이크 반등이었다는 해석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인 확신보다 조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락 시나리오까지 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왜 많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손실을 볼까요? 왜냐하면 항상 결과만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올라가면 따라 사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손절하고 다시 올라가면 또 따라 붙습니다. 결국 기준 없이 감정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트레이더들은 다르죠. 어디서 진입할까 보다 어떤 조건이 나오면 시장이 나에게 유리해지는가를 먼저 봐요.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크게 벌어져요. 지금 이더리움이 2139 위냐 아래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 그 기준 하나를 명확하게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이 어떤 자리를 지키고 어떤 자리에서 무너지는지를 먼저 정해두고 그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연습이 반복될수록 트레이딩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이더리움 15분봉을 기준으로 현재 흐름 구조와 핵심 구간 그리고 두 가지 시나리오까지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RSI가 60 이상을 유지하는 등 반등 분위기가 살아있는 구간이지만 아직 완전한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반등 지속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상단 핵심 저항은 2139에서 2145 구간으로 이 구간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고 유지한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 수 있으며 하단 핵심 지지는 2127에서 2122 구간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지 여부가 단기 방향의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된다. 만약 2127 지지가 무너지고 리테스트 이후에도 회복하지 못한다면 페이크 반등으로 판단하고 2119 아래까지 추가 하락 구간을 열어두는 대응이 필요하며 반대로 2139 이상에서 저점을 높이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2145를 향한 추가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결국 지금 이더리움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2139 이상에서 거래량의 동반한 유지가 나오는지, 2127에서 지지가 실제로 버텨주는지, 이 두 가지 조건을 차분하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시장이 흔들릴수록 기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져요. 오늘 브리핑에서 다른 구조와 조건을 기억해 두시고 실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더리움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